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4년 3월 4일이고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몇 가지 이야기를 좀 섞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관련이 있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하나씩 다루기에는 또 너무나 또 개별적이고 미미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건하고 같이 봐야만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이 사안이 왜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구나 이런 판단이 서기 때문에 몇 가지 이야기를 묶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데모 사진에서 말씀드린 두 번째 에이브람스 전차가 파괴됐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지난번 첫 번째 폭파 손실되고 나서도 미국 측에 부인은 없었죠. 그게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번엔 이제 두 번째 사진이 또 공개가 됐고 여기에 대해서는 또 러시아 측에서 약간은 비꼬는 그런 듯한 표현이 좀 있었어요. 자, 미국 여기에 대해서 뭔가라고 대답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마음대로 좀 비웃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자, 이 사진만 봐서는 대충 실루엣이 이게 이제 포탑이 왼쪽으로 한 80도 정도 이게 돌아간 상태거든요. 연기가 나오는 뒷부분으로 포신이 이제 보입니다. 앞이 정면이고요. 차체 정면이고. 그래서 차체의 좌측 앞부분과 뒷부분에서 연기가 지금 피어오르는 상태고, 궤도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장소는 제가 이제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아브디프카 부근에 러시아군이 추가로 진격을 해서 서너 개 도시, 조그만 소도시를 수킬로 떨어진 소도시를 확보를 했죠. 거기서 좀 더 외곽에 벗어난 다른 조그만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디프카 인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M1150이라고 M1 에이브람스 전차의 차체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진 장애물 개척 전차. 우리도 그런 게 있죠. 코뿔소인가 그런 것도 하나 같이 파괴됐다. 사진으로 보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자, 그래서 이제 에이브람스가 맞느냐라고 해서 다른 사진을 보면은 이 사진이 있어요. 이게 진짜로 공개가 잘 안 돼 있어요. 이 사진이. 저도 이걸 찾은 게 동유럽 쪽에서 찾았던 것 같아요. 이제 서구의 수많은 그 언론들,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을 다루는 그 수많은 언론들과 유튜브에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거 처음 보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자, 좀 전 사진은 연기가 이제 피어오르는 사진이었고, 이거는 연기가 다 그친 후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포가 좌로 한 80%나 90도 정도 돌아가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보니까 이제 궤도가 좀 풀려 있어요. 풀려 있고 지금 이걸 제가 이것을 가져온 곳에서 조금 전의 사진과 이 사진이 같은 사진임을 살펴보기 위해서 표식을 한 겁니다. 제가 봐도 같은 사진인 것 같아요. 위에 사진, 앞서 사진은 갓 피격된 직후, 요거는 피격된 후 이제 상황이 진정된 다음. 왼쪽에 보면 추가로 다른 또 어떤 궤도 차량이 하나 파괴가 된 게 보여요. 자, 이 사진을 보면은 이게 이제 M1 에이브람스 전차가 이미 분명하다. 그리고 첫 번째 피격된 전차의 사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자세도 다르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피격된 것이 맞다. 이렇게 봐지고 여기를 부정하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바처럼 아예 무시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언론도 그렇고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부담스럽다는 거죠. 대중들한테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그렇게 처리합니다. 너무 힘든 일은 모른 채 하고 제발 다른 관심 사안이 생겨라 이러면서 그런 거고. 사진이 없어서 이걸 가져와 봤습니다. M1150 장애물 개척 전차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M1 전차의 차체를 기반으로 만들었고 우리의 차량과 약간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 이걸 감추고 있는 거잖아요. 말하지 말자.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영국 언론도 그렇고 서방권 언론들이 다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 측에서 막 좀 비꼬는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쪽에서 대응이 없을 거니까. 어떤 이야기가 이번에 나왔느냐면 두 번째 이제 손실 이후에는 이렇게 자극적인 표현을 썼어요. 위에 큰 제목을 번역을 해보자면은 우크라이나에 보낸 에이브람스 전차는 깡통에 포만 달았다. 이게 미국이 우크라이나 보낸 전차에 대해서는 전혀 인상적인 부분이 없다. 그러면서 격파는 RPG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쉽게 격파됐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또 토를 달았어요, 추가로. 우크라이나에 보낸 탱크는 미국에서 있는 최신 에이브람스 전차를 보낸 게 아니다. 거기 핵심 기술들을 다 빼고 보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파괴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말해도 이것을 확인해 줄 수가 없죠, 미국은. 이해는 돼요. 그렇지만 미국이 작년 1월에 이걸 보내자고 해놓고 작년 10월에 보냈어요. 다른 종용한 다른 나라들은 다 보냈는데 영국이나 독일, 뭐 캐나다도, 미국은 안 보낸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다가 굳이 뒤에 보냈어요. 그리고 며칠 전 첫 번째 전차가 파괴됐을 때 그때부터 전장에 등장했어요. 아끼다가. 그런데 두 가지가 있어요. 전쟁을 이길 목적으로 보냈으면 최신 전차를 보내야 되는 게 맞죠.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이걸 사실이라면 되게 기분이 언짢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구닥다리를 보냈다. 설마 있는 전차에서 무슨 기술을 빼고 우라늄 장갑을 빼고 이렇게 보내기 하겠습니까? 그냥 아주 옛날형 전차, 그냥 창고 안에 있던 것을 굴러가게 만들어서 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예. 자, 그래서 그걸 미국은 당연히 아무 말도 안 할 거라고 봅니다. 미 국방성은, 미 육군은. 또 두 번째는 미국 입장에서 전쟁을 이기려고 보내는 거 맞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홍보됐잖아요. 마치 31대의 M1 에이브람스 전차가 오면 전세가 확 바뀔 것처럼. 그래도 상징적인 무기다. 미국의 힘을 상징하는 무기체계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더 조심스러웠다. 이렇게 파괴되는 모습이 노출되는 게 두려워서.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결국은 그렇게 됐고, 우크라이나가 그런 상황까지 몰린 것을 미국도 어쩔 수는 없다. 그들이 M1 에이브람스 전차를 더 이상 창고에 보관하지 않고 작전에 투입한 것을 어쩔 수가 없다. 이런 분위기도 좀 있고, 또 미국 스스로가 알고 있다고 봅니다. 이 전차가 갔을 때 전차 31대 가지고 전황이 바뀌지는 않는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 전차가 상대방한테 넘어가면은 우리 고급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 그래서 다운그레이드를 했든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거형, 초기형 전차를 굴러가게 만든 다음에 보냈다. 자, 그런 추측이 가능하죠. 근데 러시아는 이에 대해서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RPG 한 방에 확 부서지던데? 오시된 거야? 다 빼고 준 거 아니야? 예. 자, 우크라이나 입장도 있고 러시아 입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할 말이 없고 가만히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마크롱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마크롱이 며칠 전에 뜬금없이 지상군을 파견할 수 있다. 합의가 된 건 아니지만 더 악화되면 우리가 지상군을 파견할 수도 있다. 했는데 뭐 독일, 뭐 미국, 영국, 우리 그런 생각 전혀 없다. 이런 이제 돌출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가 말씀을 쭉 드렸고, 최근에 독일이 공군 고위 장성들이 대화한 대화록이 유출됐죠. 음성 파일이 유출돼서 러시아를 통해서 공개된 그 부분까지 이유가 같다. 미국으로부터 더 이상의 어떤 재촉을 받기 싫다. 여기서 전쟁을 끝내자, 미국. 왜냐, 독일이나 뭐 프랑스나 영국이나 지금 군대를 보낼 형편이 전혀 아니다. 그들은 러시아처럼 강한 상대를 상대로 싸울 수 있는 그런 군대가 아니다. 이건 제가 자료를 몇 번 보여드렸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병력수, 영국 7만 5천, 뭐 프랑스 10만 명. 게다가 그들의 무장 수준은 상당히 낮고 최신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소국들한테 가서 군기 잡을 때나 쓰는 그런 세력이지, 테러 집단들이나 민병대, 정규군을 상대할 수 있는 세력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호기롭게 지상군 간다, 나만이라도 프랑스만이라도 간다, 이런 냄새를 풍기고 다녔거든요, 지금. 자,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데모가 일어난 겁니다. 어떤 걸 계기로. 이 데모의 모습이에요. 데모의 모습이고, CBD의 구호가 재밌죠. 제가 한국식으로 좀 번역해 봤습니다. 마크롱, 니 혼자 가라, 우크라이나. 니가 혼자 가서 싸워라. 우리는 못 간다. 자, 그래서 뭐 몇백 명의 시위대가 모여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 시위에서 이렇게 이제 시위대가 깃발을 찢는데 왼쪽 거는 EU 깃발이에요. 찢었고 오른쪽에 지금 찢겨져서 안 보이는 저 깃발은 나토 깃발이에요. 이게 상징하는 바가 크죠. 이게 우리를 예속시키고 있다. 저 틀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마크롱이 저런 발언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지가 살려고. 그래서 이 EU 깃발과 나토 깃발을 찢은 다음에 프랑스 깃발을 들어요. 스스로 결정해라. 이 압박을 받고 이런 말을 했다라고 프랑스 사람들은 좀 생각하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제가 이미 드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좀 자, 시위대만 그런 게 아니고 야당의 총수도 이런 말을 해요. 지금 마리아 르펜이라고 지금 야당의 총수인데 이 당이 그녀의 소속 당이 거구 정당으로 분류되고 있어요. 그런데 마크롱의 이 사안에 대해서 마크롱을 어떻게 비판하는고 하니 너무나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예, 저기 우크라이나권에 대해서 도발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다. 공격적이고. 그래서 우리 프랑스 사람 전체가 다 놀랐다. 자, 이 앞에 시위를 받아치는 시위하고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예. 마크롱 덕분에 우리가 어떻게 됐느냐? 우리는 완전히 고립됐다. 예. 우리의 기존의 동맹국들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베를린 독일로부터 고립됐고 와싱턴 여기 의미가 있죠. 미국으로부터도 고립돼 있다. 그리고 마드리드 스페인으로부터도 고립됐고 뭐 네덜란드, 덴마크 이런 데서도 고립됐다. 뭘 통해서 할 수 있느냐? 그들이 마크롱이 지상군 보낼 수 있다는 발언을 전부 다 부정함으로 해서 마크롱이 고립됐고 프랑스가 고립됐다. 이 말이 두 번, 세 번 곱씹어 볼 만한 말이에요. 와싱턴, 미국으로부터 고립됐다. 미국이 나는 우리 지상군 보낸다는 말 한 적 없어. 우리 처음부터 바이든 대통령은 지상군 보낸다는 말 안 했어. 예. 저는 이걸 봤을 때 이 르펜이 노련한 정치가이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알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못질하면 더 하는 거죠. 확인해 주는 거죠. 예. 사실은 워싱턴이 이걸 더 부추기고 싶은 거잖아요. 나토 국가들을 활용해서 만에 하나 미국에서 지원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서 돈이 없더라도 딴 데를 짜내기, 우리나라 같은 나라, 일본 나라, 그리고 나토 있는 국가들 짜내기, 심지어 병력까지 보내서 어떻게든 전쟁을 계속 이끌어 나가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전 세계 여론은 계속 마사지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계속 바이든은 자유의 수호자의 입장에, 최선을 다하는 수호자의 입장에 선봉에 설 수 있게. 그래서 이것이 본인의 재선에 악영향을 안 주게 저는 충분히 미국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진 전쟁이지만 비록 아브디프카 이야기 몇 번 나오고 잊어버리면 그만이에요. 물론 러시아가 계속 공세를 취하고 있지만 예. 그래서 프랑스는 아니다. 마크롱이 그 말을 한 이유는 내부에서 이런 비판을 듣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이런 명분을 들어서 거부하고 싶은 것이다. 예. 그래서 이런 그림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진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독일 이야기도 추가 보도가 좀 나와서 한번 살펴볼게요. 일본에서 자세히 보도를 했더라고요. 예. 이런 거는, 우리 언론 좀 아쉽습니다. KBS, MBC, 뭐 SBS 이런 데서 이게 이만큼 보도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보도를 하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기본 틀은 이야기했어요. 물론 그들의 말을 실어주지만 방향을 틀지 않았어요. 그냥 받은 대로 그대로 전달했어요. 그 기분이죠. 네. 뭐 그들이 자기들한테 왜곡해서 전해주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왜곡에다가 자기들의 왜곡까지 섞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게 되거든요. 쓰레기 되는 거죠. 그러다면 기사가 아니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핵심은 뭐냐? 독일 국방성에서 그 자료 유출을 인정했다. 그 자료 내용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자, 거기다 어디다 방점을 찍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일본은 그 말 했어요. 이것은 러시아 스파이 활동이다. 러시아 부인하지 않았어요? 인정도 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는 거죠, 러시아는. M1 전차 부서진 거에 대해서 미국이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게 이심전심이라는 말을 써도 된다. 이럴 때 쓰는 말을 쓰려고 만들어 놓은 말이다.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네.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끝으로는 러시아가 스파이 활동을 많이 해서 우리 독일을 다시 서독과 동독으로 갈라놓으려고 한다. 즉 침공하려고 한다. 근데 그걸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내부에서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다라고 일본 방송은 이야기를 해요. 무슨 지적이냐? 그러면 이게 처음이겠냐? 정보를 빼앗아간 게, 도청해간 게? 저도 드렸던 말씀이거든요. 이런 정보전 차원에서는 서로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밖으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들키는 놈이 바보죠. 그러면 미국과 서방은 러시아의 핵심 논의를 가만히 놔두고 있겠습니까?
예. 우리는 미국이 우리한테 포탄 그때 10만 발 이야기 처음 나왔거든요.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면은 10만 발 좀 팔아라. 근데 미국이 알고 있었어요. 한국이 어떤 법적 규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대통령실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 노심초사해서 도청을 한 거잖아요. 그 한 번에 불과하겠습니까? 포탄 10만 발 팔아주는 거 거기서 내부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지 도청했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은 당연히 도청하는 거죠. 할 수 있으면은. 그 서방이든 러시아든 양쪽 다 마찬가지죠. 왜? 그래서 제가 보기에 핵심은 내용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 논의가 있었다. 자, 그 이때까지 독일은 타우루스 제공이 어렵다고 슐처 총리가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 근거는 뭐냐? 이걸 교육을 시키려면은 몇 달 걸린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시급히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독일 군이 파병이 돼야 된다. 타우루스 미사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독일이 파병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타우루스 미사일을 줄 수 없는 이유다. 이렇게 퉁치고 넘어갔고 이 일본을 이 보도의 한계는 뭐냐? 전문을 러시아가 발표한 건 전문. 거기도 러시아어 전문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 언론에도 러시아가 가상의 가장 중요한 적국인데 탈탈 털어서 그 내용을 정리를 했어야죠. 네, 안 하잖아요. 거기서 이미 이제 일본 방송에서 말하는 거에 이미 많은 모순이 있는 거죠. 제가 어제 힌두스탄 타임즈랑 RT를 기반으로 해서 보내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인 이야기, 무슨 이야기까지 했는지를 일본 방송과는 사실관계가 좀 다른 게 좀 있습니다. 예, 어쨌거나 이런 변명 저런 변명 하고 있다는 것이고 핵심은 독일이 부인하지 않았다. 그럼 제 말은 뭐냐? 독일은 이걸 명분으로 미국한테 말할 끈데기가 있다. 야, 타우루스 힘들어지겠어. 이렇게 다 까발려졌는데 지금 보낸다면은 독일이 진짜 미쳤구나. 프랑스 저 말 한마디 하고 나서 마크롱이 저렇게 많이 욕을 먹는데 나는 이거 다 들통이 다 났는데도 타우루스를 억지로 보내겠다? 그리고 그걸 공격을 했다. 오늘 뭐 드론으로 쭉 공격을 했죠. 크림반도를. 그 대부분 격추가 됐다고 러시아에서는 또 주장을 했지요. 거기에 제가 봐서는 타우루스를 원래 쓰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타우루스는 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숄츠의 이 말을 인용해 주는 것은 독일군 파병이 필요하다. 타우루스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우리는 아예 침략하는 것 같아서 파병은 꿈도 안 꾸고 있다. 그런데 우리한테 파병을 하라고? 절대 안 될 이야기입니다. 미국한테 선을 끊는 것이다. 그래서 한 번 더 확인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자,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영국이 혼자 나서서 바람을 잡기도 어렵다고 봅니다. 거기는 이제 EU에서 빠져나갔잖아요. 네. 그리고 유럽 대륙의 중심이 이 두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이 선을 따라가고 있다. 따를 것이다. 이 길을. 왜냐? 유럽 힘들거든요, 지금. 그게 다 공감대가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이제 그만하자. 미국이나 패권국의 입지를 존중하고 그들의 절대적인 힘에 우리가 눌려있는 상태에서 그들이 엉망진창으로 만든 다음에 이까지 끌고 온 것도 사실은 심하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이게 순리에서 어긋난다. 이 전쟁은 진 전쟁이다. 여기서 끝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강하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들의 방식으로. 이게 세상의 틀이 얼마나 많이 왜곡되어 있느냐. 서구 진영에 있어서도. 이걸 보고 어디서 뭐 미국 한 표, 영국 한 표, 뭐 프랑스 한 표, 독일 한 표. 이게 아니죠. 예. 여기는 뒷골목에 두목 있고 그 밑에 어설픈 행동대장 영국, 그 밑에 힘에 눌려있는 주먹 1, 주먹 2, 주먹 3 이렇게 있는 그런 구도랑 더 유사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너도 한 표 나도 한 표 이런 민주주의 사회 그게 아니고 그러면 그들이 만든 기관도 그렇게 돌아가겠죠. 유엔 같은 데도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세상을 돌아가는 방식이 이렇게 됐구나. 이것도 최소한 각 나라에서 지금 지금 이루어낸 민주주의의 그 방식이 국제 관계에서도 적용이 돼야 되는 게 우리 인류가 나아가야 될 그 다음 단계다. 이제 그런 이제 목표 의식도 이제 생기게 되죠. 예, 지금 그래서 인도 같은 데서는 야 세상이 바뀌었는데 옛날 강대국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유엔 안보리의 구성원 그것을 바꿔야 된다. 대표성이 결여돼 있다 엄청나게. 예? 한번 결정되면 평생 우려먹는 거야? 아니잖아. 세상이 바뀌었으면 멤버도 바뀌어야지. 즉 유엔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 거랑 또 맞물려 있어요, 이게. 예, 예. 자, 이거는 독일 국방부가 대화 유출 인정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거부한 거죠. 뭐 사실이 아니다 말도 안 했고 사실이다라고 말도 안 했어요. 사실이다라는 이야기죠. 예, 예. 자, 이런 것들이 이래 되면은 바이든이 이랬어요. 야, 누가 독일에서 유출 사고 나고 나서 그래서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백악관 대변인한테 타우루스 문제 그게 그렇게 된 게 맞냐? 예, 그런 논의가 있어 왔느냐? 이랬더니 되게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독일한테 물어봐라.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예, 예, 토라진 거죠. 예, 그래서 토라질 일이 많습니다. 그 동네가. 예.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첫 번째 넘어가야 될 고비가 뭐냐? 자, 이 전쟁은 미국이 뭐 8, 90% 이상은 다 끌고 가는 미국의 전쟁이라고 제가 말씀을 몇 번씩 드리고 있는데 지금 돈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에이브람 전차까지 들고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없다. 이거의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 뭐 러시아군은 그러겠죠. 그래, 너 나오길 기다렸다. 그만큼 상징적이니까 우리한테도. 자, 그래서 지금 고비는 뭐냐? 하원에서 표결을 하기를 원하는 지금 지원 법안, 예, 130조짜리. 그 중에 대부분은 8, 90조 원은 우크라이나 주는 돈이고, 그 좀 일부 남은 것 중에 또 대부분은 이스라엘, 그다음 타이완까지 세 가지가 묶여 있어요. 대부분 우크라이나에 주는 돈이에요. 그 돈이 없으면 이 전쟁 끝난 거예요. 되게 상징적인 거거든요. 그 돈이 없으면은 그럼 패배가 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예. 그 사이에 그것을 그게 지금 뭐랄까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기 때문에 선거철에 그리고 미국 사람도 지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실은 다 알지 못하지만 바이든은 다른 걸 통해서 이것을 수석거리려고 했던 거예요. 우크라이나전을. 그거 없더라도 충분히 시끄럽게 계속 러시아를 악마로 밀어붙일 수 있게. 그렇게 되면 더더욱 나토를 더 짜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한 데도 짜내고. 예, 그 정도 미국이 충분히 할 힘이 있다고 봅니다. 전 세계 여론을 미디어를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손을 다 꺼은 거예요. 예, 러시아가 일단 강하게 치고 나옴으로 인해서 물리적으로 보여줬죠. 우리가 교착 상태가 아니다. 예,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 우리 협상을 기다렸던 거야. 그게 아닌 것 같으니까 내 힘을 한번 보여줄게. 그러자 바로 유럽의 대표 국가인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이 수를 쓰잖아요. 이렇게. 네, 우리는 여기서 안 끌려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대통령 쫓겨난다. 여기서. 나 탄핵당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자면은. 미국이 지금 약간 궁지로 몰린 거예요. 수가 적어지는 거죠. 네, 그걸 노렸다고 보고 그래 되면은 이 법안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전망이 안 좋다면은 지금 바이든이 표결을 안 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찾아봤거든요, 이거를. 이게 지금 뭐랄까 이게 국회를 열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지금 하원의 의장이 공화당이고 공화당이 다수석이잖아요. 상원에서는 통과됐어요. 그래서 하원으로 내려왔어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원에서 표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공화당의 분위기는 뭐냐면은 이래저래 이유를 달면서 상정 자체를 안 시켜주려고 해요. 법안을 아예 못 올리게, 투표도 안 되게 그냥 그 전에 포기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공화당의 압박이고 이게 제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최근의 기사예요. 2월 24일. 그 전 거는 2월 13, 14 이러고 말았어요. 지금 한 보름 동안 여기에 대한 논의가 없어요. 이 보름 동안 논의가 없는 동안 벌어진 일이 뭔지 압니까? 뭔지 아십니까? 아브디프카 점령, 러시아의 진군이에요. 예. 그리고 한 일주일 전부터 마크롱, 그리고 2, 3일 전부터 숄츠 이렇게 쓰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판단이 안 쓰는 거예요. 내부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열띤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은 지금 보면은 이 마지막 로이터 기사를 보면 민주당이 지원법안 표결을 위해서 방법을 강구한다. 지금은 지금 같은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공화당이 반대하면 올라가지도 않는다. 예. 그렇지만 다른 비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올릴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전황이 너무 안 좋아지고 다른 추가의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입장이 아니면 즉 유럽 국가들이 완전히 돌아서 버렸으니까 러시아는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핵무기 팍팍 날리고 있잖아요.
음. 그 상황에서 표결을 가서 표결로 지는 모습이 더 안 좋을 수도 있다. 왜? 바이든은 항상 협상은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뭐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협상으로 가라. 예, 왜? 표결을 해서 깨지면은 더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 바이든이 엄청 안 좋아진다. 그러면 재선은 뭐 끝나는 거다. 지금도 어차피 불리한데 뭐 투표할 필요도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아예 포기하고 덮어버리고 아예 우크라이나 아예 버리는 거죠. 저 그것은 푸틴과 협상을 하면서 푸틴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 내가 너 그래 에이브람스 전차 깡통에다가 포만 다른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게 전혀 아닌 거죠. 바이든 너는 뭐 실제적인 능력도 없으면서 말만 많더라 이렇게 절대 그렇게 안 하죠. 평화의 수호자고 세상의 리더로서 세상의 새로운 방향을 열어다오. 나도 박수 쳐줄게.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다른 유럽의 전부 지도자들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해 줄 거예요. 예, 그 카드를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남북한도 한반도 문제도 관련돼 있죠. 예, 푸틴이 한반도 오는 것도 그랑 상관이 없다. 예, 우크라이나의 패전을 깔끔하게 상처를 다 지워버리고 아예 세상의 시선에서 다 덮어버리고 더 큰 휘황찬란한 업적을 바이든의 이름으로 낼 수 있는 그 기회. 그걸 지금 고민 중이기 때문에 한 2주간 아무런 보도가 없다. 이 법안에 대해서. 여기에서 많은 고민들이 있다 지금. 그리고 양쪽에서는 많은 실력 행사가 있고 힘이 없는 자들은 프랑스와 독일은 편법을 써서 잔머리를 써서 대항을 하고 있다. 누구한테? 바이든한테. 바이든은 포위됐다고 봐야 되죠. 네. 그리고 여기 같이 엮여 있는 게 이스라엘이 같이 엮여 있단 말이에요. 이 법안이 포기가 되면은 이스라엘도 같이 포기가 돼야 돼요. 물론 이스라엘은 혼자 힘으로 싸우겠지만 빛나는 업적으로서 우크라이나전의 패배를 덮을 정도가 되면은 우크라이나전보다 세상의 대중들한테 훨씬 더 부정적으로 비추어지고 있는 명분이 떨어지는 이스라엘은 무기 지원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 빛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지원 법안에 이 세 이스라엘까지 포함이 된 게 의미가 커요. 예. 바이든이 여기서 푸틴과 화해를 하면은 이스라엘은 혼자 힘으로 싸워야 돼요. 예. 아주 불행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그 신호가 좀 보이거든요. 왜냐? 지금 바이든과 그 밑에 있는 네오콘이 벌여놓은 일이 수습이 안 돼요. 수습이 안 돼.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전에서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 자체가 그게 바이든의 혼자의 고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전 정부부터 해오던 대통령만 바뀌더라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눌란드 같은 네오콘들이 다 작업한 거란 말이에요. 특히 우크라이나 눌란드죠. 그 여성. 차관 보죠. 국무부. 그 말을 쫓아서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끝나면은 그런 네오콘, 눌란드로 대표되는 네오콘의 발언권이 많이 약해질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레이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후티. 괜히 건드렸죠.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거 지상군 보내가지고 후티를 싹 썰어버리기 전까지는 이 공격하는 거 안 멈춰줘요. 자, 3월 2일 날 이게 무슨 화물선이었죠? 무슨 비료를 싣고 가는 영국 국적의 배였는데 포탄 맞은 다음에 처음으로 깔아앉았어요. 물속으로. 공습한다고 기사 여러 번 나왔지만 뭘 파괴하고 발사 준비 중인 미사일을 파괴하고 뭐 로켓을 파괴하고 했지만 영국 구축함만 한데 포탄 맞고 집으로 돌아갔고 맞을 건 다 맞잖아요. 후티 기세 안 꺾였어요? 더 살기 등등해요. 뭐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은 여기 깔아앉고 있는 그 뱀입니다. 루비 말하는 거. 비료 싣고 가던 거. 영국한테 경고를 했어요. 너 내한테 계속 무슨 공격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계산서에다가 다 적는다. 그래갖고 영국 배를 공격하면서 그걸 다 갚아줄 거야. 정확하게 그거 이상으로. 살기 등등합니다. 이거 해결책가 안 보여요. 미국이 지상군에게 보낼 여력이 안 됩니다. 지금. 네. 남을 이용하는 것밖에 없어요. 남을 이용하는 것밖에.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예요. 바이든은 처음부터 그거 지상군 보낼 생각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핵전쟁 나는데 그러더면. 이게 마크롱이 무슨 100%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하겠습니까? 미친 척한 거 아니면은. 예. 우리는 미국한테 더 이상 이용 안 당할래. 이제는 해줄 만큼 해줬어. 이제 네가 포기해. 그렇게 하는 이야기랑 같아요. 후티 여기도 답이 없는 거예요. 후티를 빠져나오려면은 이스라엘의 손을 떼면 후티는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예. 그래서 그런 기미가 좀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포석을 다 하는 것 같거든요. 어제 미국이 C-130 세대로 요르단 공군과 협조를 해서 3만 8천 명분의 식량을 가자 지구에다가 보냈대요. 하늘에서 낙하산으로 떨어뜨렸더라고요, 보니까. 예. 밑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말입니다. 가자 지원 충분치 않아 가능한 방법을 다 하겠다. 엄청 착하게 이야기했죠. 그 내용을 보면 제 위에 적어놨죠. 이탈릭체로. 전쟁 이후에 처음이에요, 이게. 예, 이때까지는 묵인하고 아무 눈길도 안 주다가. 이것은 큰 태도 변화라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 한번 해석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법안 통과 그거랑 맞물려 있고 후티랑 맞물려 있어요. 답이 없는 게 많거든요, 지금. 바이든이. 자, 여기서 빠져나오기 위한 어떤 시나리오를 이미 짰다. 이대로 안 될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한번 일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최소한 인도적인 문제를 들먹이면서 이스라엘을 버릴 수 있는 카드를 만들어놨다. 디딤돌을. 푸틴과의 화해가 휘황찬란하게 된다면은 바로 버려질 수 있다. 이스라엘은. 이거를 하마스가 눈치를 저는 당연히 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협상 이야기가 나오는데 절대 협상 쉽게 안 해줄 겁니다. 예. 왜? 미국이 지금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시나리오가 보이거든요. 안 그랬으면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안 그래도 지금하고 똑같이 싸우면 돼요. 또 불리할 거 없어요. 하마스는. 미국은 어차피 계속 곤란해질 거니까 더더욱 이 상황이 유지되더라도. 근데 미국이 발을 뺀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먹잇감이에요. 그 주변 동네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하마스는 아주 넉넉한 기분으로 강하게 협상할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오늘은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